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10시 17분. 네, 지금 이 순간 10시 17분인데 댓글창이 폭발을 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시청자 우롱하는 편의점 장윤선 퇴출시켜라. 이거 라방 아니라 녹방이구나. 막 이렇게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 사실 저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7시 반에 회의에 들어가셔야 돼서 저희가 오전 7시에만 인터뷰가 가능하다 하셔서 저희가 꼭두새벽에 출근해서 그렇죠.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상당히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그 국회 교육위원장이 꼭 필요한데 그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장 지금 논란의 후보기 때문에 이제 이준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시부터는 또 사전회의를 해야 돼요. 네, 그 교육위원들하고. 그래서 8시에 저희가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인터벌이 굉장히 긴 게 아니라 편집 없이. 그 사정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순차로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허은하 의원 인터뷰를 했고 이후에 또 허은하 의원 인터뷰를 보내드릴 텐데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희 댓글창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같이 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편의점이 정말 대단한 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터뷰하기 어려운 우상호 정무수석 인터뷰하였고 이어서 오늘 가장 바쁜 교육위원장을 불러다가 인터뷰할 수 있는 매체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게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요. 네. 좀 본의 아니게 좀 녹화를 아주 직전에 해가지고 편집 없이 내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녹방 수괴는 뭡니까? 아유 긴장하게 됩니다. 저희 그러니까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정상 사정상 그렇죠. 이렇게 불가피하신 하고 것이죠. 있는데 막 이렇게 녹방하지 마라 열받는다. 근데 사실은 그 저희들이 날 것 그대로 지금 이거 뭐야? 장윤선 머리 가발이냐? 아유 왜 이러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날이 덥나? 앞으로는 이제 공지를 좀 미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댓글창에다가 내용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사정을 제작진들이 그런 준비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댓글창에 이것은 본의 출연자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녹화 방송이었다라는 점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감기 때문에 잠 못 자고 또 어제 질문하는 기자 그러셨구나. 밤에 갔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저희가 4시 반부터 또 인터뷰 서둘러서 준비하시느라고. 쉽지 않네요. 편의점의 길은 너무나 어렵다. 자영업은 힘들죠. 너무 힘들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도 언제나 저희들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 그렇죠.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석 씨처럼 저는 인터넷 비교원. 아니 그리고 이 검색을 녹방수계라는 보내주십시오. 표현이 원래는 나쁜 매불쇼의 거예요? 최욱 진행자한테 쓰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윤선 선배는 기자계의 최욱이다. 그런 이제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구교영 만세. 근데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참 이게 네.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 시간이 있지만 또 반드시 또 모셔서 그럼요. 또 네. 애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걸 또 저희가 대신 질문해야 되는 네. 직업이잖아요. 네, 네. 네,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미진하면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맞아요. 예,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날 것 그대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제 국회 현장에 갔더니 굉장히 이제 분주한 가운데 있던데 이런 현장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네.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또 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늘 미흡하고 볼 거 없다, 재미없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네. 어렵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이 기자 우리들끼리는 평소에 기자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두 번째 광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이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를 자랑합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한데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돌파를 했습니다. 취재 편의점 통해서 이제 100만 개, 200만 개 돌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전히 영어로만 검색되는 펜지몰입니다. FANGMALL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 더보기 창에 가시면 링크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령대 구분 없이 그러나 그렇습니다. 40, 네. 50, 60, 70 이렇게 세대에게 특별히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이 진하지 않아서 뭐 알러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막 기침 이런 거 향 때문에 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네. 편안하고 순한 크림 어디 없나 찾고 계시다면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100만 개 돌파해야 돼요. 빨리 넘어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뜬 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애청자분께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속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분 이름 뭐죠? 모스 탄? 예, 갑자기 약간 등장한 그래서 부정선거론자인데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주로 한국 이야기를 사람이 하는데 아닌 것 한국말을 같은데.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게 한국인 출신 드러나서 아닙니까? 예. 네, 그 영어만 써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완벽한 가짜 뉴스를 네. 완벽한 허위사실 공표였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100% 고발 조치 들어갔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내란 특검이 수사는 안 받으면서 이 사람 접견한다? 접견 금지! 네. 쾅!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기소까지는 아무도 못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윤석열 씨의 그러니까 모순된 행보라고 하는 것이 말씀처럼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치를 전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통 본인이 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만나가지고는 그 원하는 지지자 결집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저는 이 빠르게. 정도의 조치도 아직도 이제 여지가 너무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피의자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차단하는 게 맞거든요. 어떤 경우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미
앞서 강희구나 김성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서 본인의 변호인을 동석시키는 형태로서 수사를 그렇죠. 방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과 변호인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본인의 안위를 넘어서 증거인멸을 추가로 한다거나 공범의 피의자들의 진술을 뭔가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변호인 접견도 심각하게 차단하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그리고 이태원 참사 포함해서 4대 참사 유가족들을 오늘 만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현재 실시 중이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피고인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문고리 잡고 난 안 나가.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지지층을 결집해서 끊임없이 윤어게인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황인 것이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쉽게 얘기해 심사 전에는 응하는 모습을 취했죠. 무려 2번이나 순순히 나와서 조사를 응하다가 구속이 되니까 이제는 조사에 협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선 2번의 조사조차도 본인의 신병 확보를 꺼리기 위한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정말로 이 내란의 진상에 대해서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특검 같은 경우에도 양정 사유에 고려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양형을 판단한다거나 예를 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검찰 그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형을 언도해달라.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전혀 참작해줄 만한 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결국은 일단은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국내 최대의 수사기관의 장이었는데 그랬던 분이 피의자가 구속되니까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피의자들에게 보여주는 교본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은석 특검은 굉장히 엄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는 절대 없다 이런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구치소의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엄한 윤석열 씨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까지도 피해를 볼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만큼 윤석열이라고 한 내란 수괴가 그 계엄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모스탄이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뭐라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긴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이봉규 TV에 어제 나가가지고는 이봉규 씨가 이봉규 TV 어제 나왔어요. 거기 나가서 도통 그래서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언제쯤 개입하냐 이제 그분들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해서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질문을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온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사기꾼과 같은 작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과거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지금은 내란 수괴 혐의를 가지고는 물론 구속 사유는 그것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자체의 목적이 너무나 불순하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된다.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끝없는 사기 행태를 벌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전환기 씨가 그걸 불붙이고 있어요. 어제 그제 국회에 찾아가서 국민의힘 인사들과 만나서 말이 됩니까? 당이 갈 길을 전환길 강사한테 묻는다는 국민의힘의 사실상 비대위원장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이러다 거죠. 당대표 되겠어요. 허은하원께서 그런 얘기 하던데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탄이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이 그 미국의 극우와 연계를 해서 이 의혹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정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 리박스쿨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사회를 상당히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심각한 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정선거,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간증이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유튜브에서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뭡니까라고 하니까 간증이 쌓여가고 있다 시민들의 이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기만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조은석 특검의 조사라든가 앞서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조사를 통해서 그 내란 범죄의 일단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세력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범행 동기를 합리화하는 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본인의 죄과를 덜기 위해서는. 그런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인 겁니다. 네. 결국은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게 선관위의 군 병력을 보낸 것이 결국 이 땅을 교란하는 부정선거를 처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본인의 범행 동기의 합리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의 가장 큰 수단으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무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뭔가 설명하고 네. 권위를 얻어가지고 오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에 간증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비과학적인 방법, 비합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어느 삼척 동자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미국 네. 더 이상 트럼프도 관심 없는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본인이 떨어졌을 때는 부정선거 음모론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넉넉하게 당선된 상황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전혀 꺼내고 있지 않아서요. 미국에서도 관심 없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일부의 어떤 가짜 뉴스를 엮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점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벌이용, 상업용으로 부정선거라는 네. 키워드를 음모론, 예. 음모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끊임없이 대중을 선동하면서 그걸로 일종의 이제 영업 활동을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언론도 아니고 방송도 아니고. 제가 아까 사기 형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사기꾼, 예. 뭐 약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예. 물론 뭐 본인은 진실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행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기 혐의에 짙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이긴 교수는 합니다. 맞는 겁니까? 교수라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너무 교수들이 예. 많은데 막 이상한 교수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 사람 진짜 교수인지 뭐 강사도 확인을- 이상한 분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그쵸, 상황이 강사도 있는데. 이상하고 예. 교수도 이상하고 당최 이게 나라가 세계가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자력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 대체적인 모델이 된 것이 뭐냐면은 브라질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브라질? 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원래 10% 상호 관세를 매겼다가 5배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중에 건 것 중에 하나가 전 대통령인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사실상 요구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보우소나로라는 사람이 예. 사실은 룰라 대통령의 그런 심각한 선거를 사람이죠. 방해한 혐의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그렇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저 대통령을 할 때 출마 과정에서 예. 트럼프에 열광하는 트럼피즘에 호소했던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존 방도를 찾다 보니까 브라질 사례를 연구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미국과 트럼프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생존 방법을 찾는 윤석열과 그 세력 잔당들의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한 혼돈인데 바이든하고 엄청 그 가까운 것처럼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더 벅 스탑 히어 막 이거 받아가지고 막 그걸 자랑 삼아 붙이고 네. 그걸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바이든 얼마나 또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트럼프한테 또 막 구애하면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인터뷰를 해보니까 트럼프의 압력이 그 통상 압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 정부가 진짜 너무나 예,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농산물 가운데 쌀, 그렇죠? 그리고 소고기 이건 네, 사실 네. 주권에 해당하는 예. 겁니다. 이 밥에 고깃국. 이 밤에 보이고 북한 말로 하면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사과, 감자 그쵸. 이런 것까지 예, 다 사과. 예. 개방을 하라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한우 농가를 직접 취재를 가려고 아, 합니다. 하는 것이군요. 예.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애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 최대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저희들이 예. 꼭 다뤄야 되는 현장을 반드시 가서 취재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노여움 타시니까 무서워 죽겠다. 아니, 네. 사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협상 카드로 제한이 된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광우병 그 사태 이후에 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추차 계속
개방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같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정도만 남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실 개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일하게 빗장이 풀리지 않은 시장이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고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협상 카드를 넘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카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축산 농가가 입는 피해가 클 것 같고 아까 사과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광고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산지가 네. 경북에 좀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북에 있는 이제 쉽게 사과 농가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역 주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예. 1988년부터 이제 수입을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빗장이 풀리게 되면 경북에 있는 사과 농가들이 또 한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축산 농가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참으로 8월 2일 전에 어떤 협상 타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고기와 이제 사과를 건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 농가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그 식량 주권에 해당하는 것을 다 떠나서 저는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에 촛불을 들었던 그 아, 예, 여중생들, 2008년. 예, 네. 2008년 그 광우병 소고기에 반대했던 여중생들 지금 아마 다 그 아이 엄마들이 예. 되셨겠죠. 근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30개월령 이하의 안전한 소고기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판매 1위예요. 제일 많이 미국산 소고기를 그러니까, 소비하는 네. 국가인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의 조금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소고기가 수입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네. 그 미국산 소고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값에 호주산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제품의 이미지가 예. 우리나라 사람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조금 곤란해? 바로 안 사요. 예. 아유 한국 엄마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애들한테 그런 걸 먹이겠어요. 절대. 네. 그런데 한우는 또 너무 비싸. 아. 한우는 또 너무 비싸니까 또 잘 못 사게 돼요. 또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정부에서도 시장이 그 좀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비싼 한우 먹는 사람들과 아. 또 중산층들의 그 미국산, 네. 호주산. 더 큰 문제는 30개월령 수입했는데 소비가 안 돼요. 그럼 이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에 단체급식으로 갑니다. 군대, 학교 그렇네요. 이런 데로 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햄버거처럼 예, 패티. 갈아서. 왜 네. 패티 이런 데 또 30개월령 이상.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 대중들이 뭐 햄버거 가게나 이런 데 갔을 때 그거를 소비할 수 있게 됐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또 이런 곤란한 이슈가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다종다기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정부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네. 있다니까 우리만 어떻게 겪고 할까? 있는 일은 아니긴 해서 네. 아마 좀 그러니까 앞선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트럼프가 어제 달랐다 오늘 달랐다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베트남이랑 11% 합의했다고 했다가는 발표할 때도 20이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예. 뭐 일본이 굉장히 열심히 소위 말하는 아부의 기술이라고 말을 들을 네, 정도로 네, 네. 총리가 가서 잘 협상하고 왔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똑같고 혹은 더 악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타자가 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손윤섭님이 대만은 18개월령 미만만 수입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대만은 굉장히 제가 좀 엄격한. 이렇게 찾아본 거랑 다르네요. 내용이.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대만에 살고 계신가? 예. 예,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본 자료가 좀 잘못된 모양이네. 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여하튼 뭐 네. 지금 뭐 댓글창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네.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여하튼 이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내란을 겪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상징하는 바가 소년공 출신의 그러니까 그 정말 그렇죠. 네. 고통받는 어려운 서민들과 상당한 일체감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기대는 조금 높다. 예.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부담은 네.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잘 집단지성의 힘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느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좀 더 적극적인 취재 활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예. 좀 해보면 지금 건진법사의 법당에 비밀의 방. 불상 뒤에 비밀의 방이 있었어요.
남부지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진법사의 법당이라는 게 서울 역삼동에 있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윤석열이 대선 캠프를 꾸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거고 숱한 기자들이 그 법당에 갔지만 내부를 취재하는 데는 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의 구조라는 것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단독주택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2층에 이제 법당이 있고 실제로 큰 방에 불상 같은 것들을 두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 불상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비밀의 방이 있었다는 것이고 꽤나 규모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남부지검에서 작년 12월에 압수수색 갔을 때도 건진법사가 이제 피의자니까 입회를 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불상 근처에서 뭔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비밀의 방도 숨기지 못하고 들통이 난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지하 1층에도 뭔가 창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고 옆에 또 이제 창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특검이 제보를 통해 가지고 입수를 했고 그 안에서 그 압수한 압수물들의 그런 그 경위라든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된 재산인 것인지 어떻게 형성된 물품인 것인지를 밝히는 규명한 일만 남았는데 여하간 아마도 이제 비밀의 열쇠가 열렸기 때문에 풀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관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검찰 수사에 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뭐 제보자를 통해 가지고는 그 자리를 찾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남부지검에서도 더 열심히 했었으면 이걸 정말 못 찾을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제 과거 수사를 좀 관망하거나 혹은 뭉갰던 게 아닌가라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건진과 이 처남으로 알려진 이 소위 말한 예명이 있지 않습니까? 찰리라고 불리시는 분이던데요. 그러니까 처남이기보다는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듣기로는 그 혼인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 가까운 이제 뭐랄까요 동거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제 애인과 뭐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혼인 관계는 아닌 분의 동생이라고는 하던데요. 그러니까 처남으로 알려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의 각각 휴대전화 2개를 압수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공천과 인사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결국 핵심일 텐데요. 앞서서도 이미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을 관련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직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예, 이미 뭐 윤한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문자 나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도 있고요. 그렇죠. 또 문자에는 뭐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네.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비밀의 방에 샤넬백 그 샤넬 신발? 250ml 신발 있는 그다음에 것인지. 네. 그 그라프 목걸이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쭉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제 취재에 따르면 네. 이미 치웠다. 그래서 그럼요. 이미 네. 치웠는데 그게 뭐 경기도 묘처에 있다가 방송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거를 또 옮겼다. 그래가지고 네. 아예 폐기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로 남아 있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없앴을 수 있다. 당근하는 거 아니에요? 당근? 이것도 뭔가 아까워서 파는 거 아닙니까? 아깝겠죠. 예. 지금 목걸이 하나에 6천 얼마짜리에다가 뭐 예, 그 흰소리 해봤습니다. 샤넬백에다 뭐 이거 뭐 비싼 것들인데 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게 나 뇌물로 내가 받은 건데 이걸 다 뺏기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정말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 생각했으면 빨리 버리거나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까워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흰소리를 하게 된 거긴 한데 아유, 그게 참. 전형적인 범죄자의 패턴이라고 수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긴 아하.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증거물을 은닉하고 있지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과 네. 그리고는 어디선가 숨길 수 있을 거란 자신감 같은 예. 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비밀의 방에 아무것도 없진 않을 것 같다. 그 중앙일보에 독자 제공으로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요. 네. 그 법당 사진인데 제작진들께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게요. 저 뒤에 불상을 치우면 뒤에 비밀의 공간이 방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귀중품을 놓아 관봉도 저기서 나왔나? 관봉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예. 참이 하여간 흑백 사진인 거 봐서는 왠지 독자가 누군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딘가에 그렇군요. 기록으로 예. 첨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쨌든 들기도 매우 하고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음험한 네. 그런 기운이 도는 그런 곳이다. 예. 보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이 두 개의 그 의혹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김건희 집사 게이트고 하나는 이제 건진 법사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진 법사의 지금 압수된 압수물 기존의 압수물만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청탁의 종류와 내용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검사도 청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경찰 관련된 명함도 많이 발견됐다고 하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새롭게 이제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은 그 산업은행이라든가 이제 IBK의 기업은행 같은 국책성 은행에도 기본적으로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들이 야. 아마도 건진법사의 압수물에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아마도 정말로 사회 각 분야에 윤석열 네. 정부 초반에 건진법사가 각종 청탁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건진법사 스스로가 검찰에 출석해서도 밝히기를 기도비라는 게 실체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받은 돈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 정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본인이 잘 되라고 기원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기원의 방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법당에서 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그 자리를 부탁하거나 어떤 이 용무를 부탁하는 형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특검이 아마 남은 수사 기간의 상당 부분을 건진법사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건진법사의 신병을 확보 구속하는 것이 김건희의 의혹을 파헤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아마도 네.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에 밝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이 이게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를 따는 것, 그러니까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김건희 돈을 수사하는 부분일 그렇죠.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명 로비 부분들까지를 해야지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사실 윤석열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공수처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사가 됐고 그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소위 말하는 꼭지가 따지는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돈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정석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건진이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도처에서 뇌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관봉 5천만 원을 뜯지도 않은 채로 줬겠어요. 그런 게 발견되고 예. 집에서 그렇죠. 네. 이 관봉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것도 딱 떨어지는 수사예요. QR이 아니라 뭐지? 관봉에 예, 있는 관봉에 띠지라든가 있는 표식 같은 게 띠지에 붙어 있는 있는 것들. 그 담당자 예. 이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불러서 수사하면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이 관봉을 추적하면 바로 상당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오늘 아침 보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건진이 통일교를 통해서 국민의힘 예.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었고 당원 그러니까요. 10,000명의 명부를 뭐 수집을 했다. 경향신문 네. 단독 보도더라고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예요. 저도 보도 경향. 보고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가 네. 2023년 3월에 있었던 김기현 그 대표를 뽑은 거였는데 일단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의아한 것이 당시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도입해서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다수로부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준석 이후에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당원 100%로 결정을 하는 전당대회였다는 데 주목을 하는 것이고 그럼 당심을 얻는 사람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대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당원들을 모으는 과정은 너무 중요해 보이는 것이고 지금 건진법사와 이제 나눈 대화들 쉽게 얘기해 통일교 간부가 나눈 대화들을 그 특검이 입수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해서 주요 당직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은 모아야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대화도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통일교 차원에서 당원 모집을 하는 이제 관여했는지 여부는 특검에서 실체를 규명할 일이지만 이런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건진법사가 가지는 위상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고 당대표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결국 당대표를 만들어서 그가 원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아서 자기 영달을 굉장히 달성하는 그런 노림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게다가 더해서 만약에 당원을 모집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은 정당법 위반도 됩니다.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어디 뭐 동네에 주워 담는 당이 아니고 당시에 여당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임기 초반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묵과하고 지나갈 수가 절대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을 명백히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솔개 그늘님께서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네, 국민의힘을 좀 규정하는 그림자가 보인다. 예, 그림자 네.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식의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의 용인이 되면 그 얼마나 건진과 또 명태균 씨와 막 이렇게 진짜 참 이게 답이 없는 길을 계속 예. 국민의힘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이 아니라요 정당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조사해달라고 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검은 손과 뒷배가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싹 사라져야 될 행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먼저 이거는 당무감사를 하던가 뭐 수사가 싫다면요 그 밝혀내야 될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전성배 씨 쪽에서 하는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는 했지만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일교 쪽에서도 이제 개인 일탈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 어쨌든 다른 특검들 얘기는 저희가 또 어떤 수사 내용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창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오늘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경향신문 경향TV에서 TV. 라이브 폴 네.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이제 라이브 폴을 아. 했고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차례로 이번 주에 해봤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수천 명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비율로 말씀드리면은 그 8대 2의 비율로 이진숙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군도 편의점하고 비슷하듯이 아마도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판명을 하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끝난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준수 후보자와 달리 여전히 이제 적격이라는 의견이 좀 더 높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국회의원이고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명을 통해 가지고 소명을 한다면은 받아들일 부분이 좀 남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사실은 이제 그 강선우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국회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의원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는 낙마한 사례가 없었는데 그런 사실 경향성을 뚫고 혹시나 이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 그 여권 안에서도 솔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되어야 한다라는 네. 것이고 이진숙 후보자는 실제로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런 답변이었죠. 결론이 네. 나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라이브 폴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는 경향TV하고 같은 결론이 나올지 네. 아니면 다른 결론이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말씀을 좀 저도 드리도록.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표하시죠. 예, 창이 열려 있어요. 빨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사인은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겠지만, 예, 뭐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 전반이 좀 예.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좌진들 이야기를 또 기자들은 주요 취재원으로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보좌진들 내부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좀 좋진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보좌진들 입장에서 그 의원들과 일을 했던 경험들을 각자 반추해 보면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들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강선 후보자가 심지어는 이제 SBS 보도에 따르면 해명한 것도 이제 가짜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제 민보협 민주당 네. 보좌진 협의회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만났죠. 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들을 이제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그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는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이 기회에 보좌진들의 제도 어떤 개선하자. 처우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보좌진들하고 민주당 보좌진들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국회 안에 소문은 많았다. 국회 안에 여러 가지 소문들은 많았고 네. 사실 국민정서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후보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은 일면 머릿 기사로 점점 커지는 강의 사퇴론 이렇게 쓰긴 네.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인 것이고
아마도 실제로 이제 보좌진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파리목수비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왜냐면은 그렇죠. 의원과 의정 활동하는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저희도 기자하면서 접해 보지만 방을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국정감사 끝나거나 큰 이벤트가 끝나면은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수직적이고 상하적인 관계가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의원의 그 공적인 업무가 아니고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부분에서 아마도 보좌진들 일부가 이제 분노하는 감정을 표출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좀 이제 여가부 장관의 업무로 넓혀 보면은 그 남녀 관계에서 위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을 뭔가 좀 이렇게 제압하는 형태의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부처인데 그 갑을 관계라는 것도 그 남녀 관계로 뭐 이렇게 비춰보기는 약간 무리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뭔가 리더십 같은 것들, 지도자로서 덕성 같은 것들에 있어가지고 강선우 의원님이 약간은 불충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좌진들이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긴 하는데 다수의 보좌관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정도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시청하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실 만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예, 또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저희들의 직업이 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얘기를 해드려야 적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시청자분들과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럴 듣기 수 있죠, 싫어서 당연히. 네.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 무조건 감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내란까지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불문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각각의 좀 그 업역에서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에 가닿는 얘기를 해야 국민들께서 분명한 판단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또 선거가 또 닥쳤을 때 엄격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차 관문이 사실은 언론인 것이고 언론이 제대로 검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잣대를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고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격이냐 부적격이냐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 힘들어요. 투표도 지금 1,000분 넘게 해주셨는데요. 네. 58대 42여서 비슷비슷하게 약간 나오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저희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보면은 예. 사퇴해야 되는 의견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김은재 기자나 이제 장윤 선배 똑같은 생각일 텐데 그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공직 후보자라면은 사실은 본인이 모시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뭔가 좀 짐을 덜어줄 결단을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100% 본인 과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행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든가 난처함이 있을 텐데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늘 이제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국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 초반이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깨를 함께 하고 정말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추후에 일말의 의심도 있다면은 거두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좀 이 멋진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어찌됐든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또 정부에서 또 어떤 결단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사실은 여러 차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정신이 없어요. 예, 오늘 노동부 세 건 장관, 있죠. 예. 정성호 교육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장관, 후보자. 예, 예. 새 후보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4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신공격성에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국민의힘.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첫날 이제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전재수. 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전재수 그다음에 그 어제 보면 김성환. 네. 의원 출신들. 예, 예. 네. 의원 출신들은 특별하게 뭐 좀 없는 것 같아요. 노이즈가 없이. 예, 노이즈가 네. 없이. 김성환 의원은 어제 저희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깨끗한 후보. 아. 개인적인 의혹이 환경부에 일조 어울리는 없는. 깨끗한 예, 후보. 예, 그렇죠. 깨끗한 후보. 환경부에 어울리는 깨끗한 후보다. 그런데 재밌는 그 플랜카드가 현수막에 예. 하나 부산 시내에 걸려서 저희 제작진께서 하나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살짝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걸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예, 법사위죠. 네. 곽규택 의원이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나온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 청사 동구 확정. 동구가 해양수도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과거에 했던 국민의힘 행태와 비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산업은행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지션에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했었을 때 뭐 곽규택 의원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박수영 의원이 나서 가지고 부산 시민은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또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닿았을 때는 네. 당장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게 저게 보면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입니다. 윤석열은 집권을 해도 공기업인 산업은행 하나를 못 옮기는데 이재명은 집권을 하니까 바로 연내에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천막을 그 현수막을 보면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란색 바다 색깔을 좀 왼쪽에 가미를 하였다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축. 예. 그리고 곽규택 의원이 이제 본인 지역구에 오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유권자들에게 피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박수영 의원보다는 낫다. 박수영 의원은 유치하고 싶으면서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마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심취적으로 도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곽규택이 나아 보인다. 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요것 그 여당 의원들이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심경으로 휴대폰 현수막을, 현수막, 네. 현수막을 건 건지 좀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 떠나서 저는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의를 먹고 사는 직업들인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런데 마치 전쟁터의 전사처럼 나서서 그 오로지 비난 일색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나쁜 점수를 준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2%, TK에서도 절반이 넘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졌네요. 17.5%. 지난주에 19%였는데 이번 주에 또 떨어져서 17.5%이고요.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에서도 50대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75%, 40대 70.4, 60대 64%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과 추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민의를 반영한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박수영 의원의 워딩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 해수부 관련해가지고 이건 이 얘기는 했네요.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지금 동구 확정이라고 곽규택 의원이 이게 썼는데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보니까 그 7월 7일날 아마도 야. 기사가 나온 건데 네. 본인의 SNS에다가 네. 그래도 이제 산업은행 이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네. 기왕 오는 거는 남구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곽규택 의원이 플래카드를 쓴 게 예. 동구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나 보네요. 그러면 예, 그러네요. 딴 데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예.
확정된 거 맞는 거죠?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또한 가짜 뉴스는 아니겠죠? 아니, 제가 그 해수부 장관 이제 아마도 그 임명 유력하신 전재수 후보자랑 통화도 했었는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네. 해수부를 도대체 어디로 언제 가냐? 옮기냐 네.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2월 31일 날 옮길 거다. 야. 오. 말 그대로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 12월 31일에 오. 제가 요일을 보니까 아마도 수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도 이제 기념비적인 이전을 뭔가 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그럴싸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네. 12월 31일. 아우 지금 네. 더워 죽겠는데 그때 되면 또 추워 죽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상징성 있게 내년 1월 1일부터 해수부는 부산에서 부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해수부뿐만 아니라 그 부산을 해양 거점 도시로 해서 네. 하여튼 굉장히 달라지는 북극항로 북극항로, 개척과 예. 함께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다시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 야심찬 기획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전재수 이제는 이제 장관 아마 되겠죠? 된 거죠. 장관은 예, 무리 임명을 없이 못 할 되지. 걸로 네, 보이니까요. 보입니다. 네. 예. 자, 이진숙 후보자가 자녀들의 불법 유학 불법은 아닐 텐데 그 유학 그냥 문제가 조기 있는 유학이죠. 거죠. 조기.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잘못 그 보도한 것 같고요. 자녀들의 조기 유학 그다음에 아이 의지를 들어준 것인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내드린 대로 교육위원장인 김용호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난 이게 제일 걱정이 된다. 애들을 조기에 유학 보내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호화 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가의, 예, 고가의 유학을 보낸 것이 국민 정서에 어떨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될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저희 취재 편의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 판단에 좋은 지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우 제가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네. 여름 감기 때문에 약을 진짜 때려 먹었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아이고. 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현장을 또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요새 구독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이고, 네. 다른 방송도 그렇습니까? 저희도 뭐, 좋은 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취재 편의점이 굉장히 시작하고 빠른 시간 안에 50만 성장했죠. 네. 돌파하고 이제 곧 9월 말이 되면 저희도 이제 2주년 오. 예, 벌써 2주년이에요. 그러네요. 네. 2주년이 되어 가는데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네. 그래서 다소 꺾이고 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을 구하고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널리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탄 없이 들어주시고 물론 저희들이 뭐 가짜 뉴스 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면 맞아요. 네. 예, 고발로 응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소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이 진실의 한 축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국민적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들으시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요즘처럼 참 진보 언론하기 참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윤선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뛰고 있다라는 점만 이해하시고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오후에 한우 먹고 힘내십시오. 한우를 먹을 수는 없어요. 빨리 왜냐면- 민생회복 지원금 예, 받아서.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예. 근데 민생회복 지원금 받아도 네. 우리가 호주산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빨리 한우 먹을 수 가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게요. 예. 가격이 비싸긴 하죠. 네, 저도 한우 많이 먹고 싶습니다. 예, 하나로마트는 많이 가는데 네. 한우는 못 사. 야, 장 사장 마무리 멘트 오졌다. 이렇게 지금 써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예, 누르셔야 됩니다. 아유, 장윤선 기자 응원해 역시 주신다면. 우리 김은지 기자는 센스도 훌륭해. 그리고 예. 설문조사 결과 이제 마감됐는데 마감됐어요? 그 1,500명 정도 투표해 주셨고 그 강선우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두 분 모두 꼼꼼한 해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